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확장과 터미널 복합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더현대 광주의 건축 허가가 나는 등 복합 쇼핑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광주시도 한평으로 광주 공장을 옮기자고 회사 측을 재촉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포용을 주제로 하는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는 8월 말 개막을 앞두고 일부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북권에 1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광주시도 한평으로 광주 공장을 옮기자고 회사 측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화재를 이유로 광주 공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어 서울 사무소를 찾아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한평 빅그린 산단에 새 공장을 짓자 그런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장 이전 계획을 포함한 로드맵이 발표되면 우리 시가 나서서 정부와 국회와 함께 금호타이어 이전 지원단을 구성할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신공장 건설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한평에 새 공장을 짓는 동안엔 불에 타지 않은 1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하자고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자는 뜻이지만 그 이면엔 혹시라도 광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깔려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부터도 금호타이어가 유럽의 공장 건설을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광주 공장 화재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공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국내 공장 건설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그런 문제에 관련된 후순위로 빼는 게 맞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할 것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매출 4조 5천억 가운데 유럽 판매 비중은 26.6%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도 국내 타이어 3사 중에 금호타이어만 유럽에 생산 거점이 없습니다. 뜻밖의 화재와 이에 따른 고용위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는 대주주인 더블스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에 화재 수습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답이 담겨 있을지 노동계와 경제계, 자치단체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한여름처럼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덥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정말 덥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은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현재 북상 중인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올해 장마 평년보다 사흘가량 빠른 시점이고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이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80mm고요. 특히 모레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내일부터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백화점 확장과 특급 호텔을 포함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오는 203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더현대 광주의 경우 건축 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확장과 특급 호텔 건립 등 광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신세계가 사업 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연면적 81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4조 5천억 원. 지난해 10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제출한 개발계획 검토서와 비교해보면 백화점 면적과 506대의 주거 규모는 그대로지만 터미널과 호텔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신세계가 제출한 터미널 개발 면적은
지금보다 3배 큰 규모지만 지난해 안보다 축구장 35개 면적인 28만 5천 제곱미터가 줄었습니다. 또 호텔은 객실이 250개에서 200개로 축소됐습니다. 도시 이용인구 증가에서 관광객 유입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까지 광주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세계가 의료 돌봄 시설인 웰리스 복합시설을 새로 추가한 점은 눈에 띕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용도 변경을 통해 주거 세대를 더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 측은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8년엔 백화점을 개장하고 5년 뒤에는 주거시설 등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찌감치 사업 계획서를 낸 더현대 광주는 건축허가 승인이 나면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2년 뒤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관건은 교통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입니다. 북구청은 용역을 토대로 도로 신설 등 교통 문제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대자보 정책으로 충분히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자보 정책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차량 교통 부분을 통제해가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근데 쇼핑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걸어오거나 보행하거나 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 있잖아요. 한편 광주에 3번째로 들어서게 될 복가 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는 올해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해안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전라남도는 동북권에 1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 발전. 전남은 균질한 바람과 낮은 수심으로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주로 신안, 영광 등 서부권에서 이뤄졌는데 최근 동북권 지자체도 정부와 함께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군은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기가와트 규모 신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곧 사업 대상지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도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을 목표로 지역 주민 어업인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동북권에 13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에서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을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고흥군 등 동북권을 포함해 30기가와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신안 3.2기가와트뿐만 아니라 동부, 중부, 그리고 서남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은 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 석유화, 고흥 우주발사체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 해상풍력의 균형 성장을 위해 동북권 13기가와트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발전사와 관련 기업, 전남 8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 기본소득,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여러 업무 협약도 이뤄졌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와 고흥 등 신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새 정부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향상됐다고 발표한 분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이 20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하위권 비율이 6.9%포인트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0.5%포인트 늘었다며 통계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또 성적 향상의 근거로 든 독서 입문 교육은 해당 수능 응시생들이 입학한 이후에 도입된 정책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분석 과정에서 전국 대비 수치를 잘못 반영했다며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오는 8월 말 개막하는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포용인데요. 관절염 환자도 쓸 수 있는 감자칼과 긴급 상황에 대비한 팝업 병원 등 모두를 위한 디자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절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고안한 이 감자 깎는 칼은 안정감 있는 그립감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됐습니다. 캠핑카처럼 생긴 이 이동형 팝업 병원은 재난 현장이나 이동 약자에게 달려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됐습니다. 새끼손가락 옆에 덤으로 장착한 로봇 손가락은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인체의 기능을 확장해줍니다.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미감이나 특정인을 위한 편의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보지 못하던 어떤 그런 이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 또는 뭐 다름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해서 정말로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포용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포용 디자인의 정신이 광주 지하철에 실제로 적용됩니다. 광주 전남 대학생 예비 디자이너들이 송정 지하철역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역사 리모델링에 구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그 기기들, 그다음에 인포그래픽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반영을 할 것이고, 뭐 매표대라든가,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을 수 있는지 탐구하는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65일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개막 전까지 입장권을 사전 예매하면 어른은 18%, 청소년과 어린이는 최대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순 11구 사건을 기억하는 공간이 여수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순 사건의 핵심 장소인 14연대 주둔지에 조성되는 만큼 주변 사적지까지 온전히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여순 사건 관련 유적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건의 경과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은 물론 역사 교육이 가능한 세미나실도 갖췄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여순 사건 당시 사진이 동판으로 제작돼 전시됐습니다.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 당시 또 국내외 기자들의 사진자료, 유족의 증언, 영상, 특별법 제정까지의 지역사회 노력을 포함해서 6개 시군 여순 사건 유적지 등을 관할할 수 있는 기존 오동도에 있던 여순 사건 기념관은 사라지고 역할과 기능은 이곳 홍보관으로 통합됩니다. 여수시는 이 홍보관을 여순 사건 역사길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14연대 주둔지 인근에 데크를 설치해 시민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홍보관 개관과 함께 인근 14연대 주둔지의 시민 개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4연대의 경납고와 무기고, 굴뚝 등 주요 유적은 기업 사유지 내에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중 무기고는 단체 관람객이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시민의 관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4연대 무기고로 쓰였던 이 동굴도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홍보관이 주둔지 한가운데에 들어선 만큼 유적지 개방을 위한 기업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약고라든지 유리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군데가 지금 좀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시의 조사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둘러볼 수 있는 역사의 그 산 교육 장소로 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여순 사건 홍보관은 오늘 개관식을 시작으로 공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여순 사건 재단 설립, 충운탑 건립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와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호소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해상 운송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국제유가 안정화 대책 마련과 긴급자금 지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지역방송에 제대로 된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담양 LP음악충전소에서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 박양호 광주 MBC 시청자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한편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설재학 광주시 의사회 부회장과 반수경 스마트인재개발원장, 이미진 대명 엘리베이터 대표, 양지현 사람 숲 컨설팅 대표 등 4명이 새로 위촉돼 1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금어기가 끝나면서 동해안 어선들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는데요. 20여 년 새 3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어획량이 올해는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6년 촬영한 강릉 주문진항. 어민들이 쉴 새 없이 나르는 오징어로 경매장 바닥 전체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해까지 강원도의 오징어 어획량은 20여 년 새 3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어획량이 줄다 보니 오징어를 전문으로 잡는 대형배가 항을 드나드는 빈도도 줄었습니다. 이날 이곳 강릉 주문진항에 입항한 근해 체납기 어선은 단 2척뿐입니다. 90년대 말을 기준으로 강릉은 30척 정도가 활동했는데 절반 이하로 줄고 이보다 남쪽인 동해시 묵호항은 70여 척에서 90%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오징어도 이 맹태같이 없어져. 그러니까 뭐 배를 자꾸 감축을 넣고 그러지. 돈이 되면 감축을 뭐 한다고요. 그나마 올해는 추락하던 오징어 어획량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강릉 주문진항 곳곳에 오징어가 잔뜩 쌓인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고 말합니다. 요새 오징어 나니까 살맛이 나죠. 주문진은 오징어가 많이 나야 돼. 그래야지 막 이렇게 활기도 생기고 돈도 돌고. 올해 6월 11일 기준으로 강원도의 오징어 누적 어획량은 574톤. 지난해 같은 기간 265톤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징어 도매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 마리에 10,000원 안팎까지 치솟았는데 최근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20마리가 기준인데 우리는 54,000원에 지금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속 나는 것 같으니까 날 것도 같은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어획량 증가세가 반짝 특수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다 수온 등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탓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동해 연평균 표층 수온은 18.84도, 1991년부터 2020년 기간 평균 17.08도에 비해 1.7도 이상 오른 겁니다. 바다도 열을 흡수하지만 대기처럼 상대적으로 쉽게 온도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1도만 올라도 해양 생물에는 큰 환경 변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수온 변화와 산란 기간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과 주변 일대를 회유하는 단년생 어종 오징어의 조업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과거에는 토지 측량 기술이 부족해 지적도가 실제 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심지어 제주도가 직접 조성한 공설묘지도 실제 지적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째 민원을 넣어도 고쳐지지 않아 묘지주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5년 제주도가 조성한 공설묘지 땅을 구입한 양태쿤 씨. 5년 전 가족묘 정비를 위해 측량을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넘게 조상을 모셔온 묘지가 실제 지적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소유이기 때문에 지적선을 현재 맞춰 옮기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안심하시고 이상하십시오 완료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기에 40필지에 모셔있는 수백 개 묘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게 돼 있다. 구입한 부지의 지번과 실제 지적을 비교한 결과 가로 25m, 세로 10m가량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 40필지가 모두 지적이 맞지 않다며 지난 1975년 공설묘지 조성 당시 측량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하게는 발생이 가서 안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떤 이제 재산권 행사에서 이제 가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땅을 사고 팔았을 때 그때 이제 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제주시는 토지 분양 당시 측량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직권으로 지적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실제 땅 크기가 줄어들어 반대하는 토지주도 있다며 전체 토지주의 60% 이상만 찬성하면 정정이 가능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적 공부 정리를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정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들이 잘못된 지적도를 고쳐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건 지난 2020년.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설명을 하고 토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보내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제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2년이 넘게 걸릴 예정이라 토지주들은 또 언제 정책이 바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함양군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함양 상림공원에 뱀을 퇴치한다며 대량의 나프탈렌을 뿌렸다가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수거했습니다. 나프탈렌의 경우 환경부는 유독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양 상림공원입니다. 사탕 크기의 하얀 날갱이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뱀을 퇴치한다며 함양군이 산책로 주변을 따라 뿌린 나프탈렌입니다. 나프탈렌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2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왔는데 이 물질이 막 수두룩하고 이래 있으면 되겠나요? 이 치워야 돼. 상림공원에서 약품 냄새가 풍기고 눈까지 따갑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함양군은 나프탈렌 수거에 나섰습니다. 나프탈렌이 이제 안 좋은 물질이라는 걸 알고 조치는 했는데 그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함양군이 아이들이 뛰노는 상림공원 잔디광장 세 곳에 제초제를 살포해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1000년 넘게 자생한 마을 숲이자 천연기념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상림공원을 함양군이 행정 편의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기 마당처럼 자기 주택처럼 관리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도 하고 애들이 뒹굴기도 하고 어른들이 쉬었다 가는 곳인데 함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위적인 뱀 퇴치 대신 상림공원에 뱀이 출몰할 수 있다는 안내를 신경 써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한여름처럼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단 2도가량 낮겠습니다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으로 정말 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마저 높아서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현재 북상 중인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사흘가량 빠른 시점이고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겠고 내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80mm고요. 특히 모레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8도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